처형, 제발. 그걸 두 손으로 잡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하지만 처형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민우야, 가만히 좀 있어. 이거 너 혼자선 절대 못 빼. 내가 도와줘야 끝까지 빠지지.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삭였죠. 제발 지금만큼은 멈춰요. 누가 보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처형은 손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야 돼. 누구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문고리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오해는 저희 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문 밖에서 들리던 인기척이 사라지자 저는 급하게 숨을 고르며 처형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 작게 눌렀습니다. 잠시만요, 처형. 일단 앉아서 얘기부터 하시죠. 처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볍게 숨을 내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제가 기억하는 그 단단하고 기품 있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미안하다. 근데 오늘만은 정말 갈 곳이 없었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 한쪽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이혼 후 전처 가족과는 거리 두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처형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제 집까지 찾아오실 만큼. 처형은 잠시 눈을 감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엄마랑 조금 크게 다퉜어. 사실은 그게 처음은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전처와 그녀의 가족들과 얽혔던 긴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 비도 쏟아지고 차도 없고 택시는 안 잡히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집으로 발이 향하더라.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형의 머리카락이 젖은 채 말라 있었던 이유, 손등이 차가웠던 이유,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던 표정의 의미를요. 일단 들어오신 건 괜찮습니다. 근데 처형,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처형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가 오늘 이 집을 찾은 이유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라는 것을. 처형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낯설 정도로 그녀는 늘 단단했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처형.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제야 처형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엄마가 내 얘길 하더라. 그 말 한 줄만으로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전처 가족들이 이혼 이후로 어떤 관계였는지 처형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요즘 누굴 만나는 것 같다고 했어.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굴 만나기는커녕 퇴근하면 씻고 밥 대강 먹고 친구 통화도 뜸해진 채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다였는데. 저요? 아니요, 저는 아무도. 제가 말하려고 하자 처형이 가볍게 손을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형은 조금 더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얘길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어. 저는 그제야 처형의 표정이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처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안에는 분노,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랑 몰래 지낸다는 소문이 있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구랑요? 처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한 박자 멎는 듯 했습니다. 나래. 전처와 제 사이라고 불리던 그 아이. 저는 둘이 이혼한 뒤에도 지금껏 한 번도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남자로 살고 싶어 늘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요? 제가 어떻게 나래를 말을 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극적인 소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형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지 못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아주 짧은 침묵 뒤 처형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지 엄마가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 저는 그제야 처형이 왜 이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는 걸 느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 마치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처형은 팔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형의 손등 위에 희미하게 긁힌 자국, 급하게 챙겨온 듯한 가방, 젖어있던 우산. 그 모든 게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처형이 그렇게 말하며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형, 오늘은 여기 계세요. 처형은 제 눈을 처음으로 곧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담긴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오늘 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더 큰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형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됐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몸은 이미 긴장한 채로 굳어 있었다. 문제는 처형도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며칠 뒤 저녁 나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은은한 향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식탁에는 처형이 차려둔 몇 가지 반찬이 있었고 처형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없이 물 한 컵을 내밀었다. 오늘 좀 힘들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차분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 자리만 어색하게 잡았다. 처형은 내 표정을 잠시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일 아직도 불편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에서 단어가 걸려 나왔다.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놀랐던 거고요. 의도도 아니었고 상황이 그랬던 거죠. 처형은 미묘하게 웃었다. 어딘가 서운함과 장난기가 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그래. 나도 알지. 근데 내 표정이 자꾸 그래서 내가 괜히 신경 쓰이잖아.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파장을 만들었다. 나는 그저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처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식탁 위에 놓인 두 컵의 물 사이로 우리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처형이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내 일상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처형과의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선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일상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어도 리모컨을 건네줄 때 가끔 손끝이 스칠 때에도 작은 접촉 하나에도 괜히 심장이 두 번 뛰었다. 문제는 처형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날 아침이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위해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고 처형은 빨래를 개며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심히 던지는 목소리 같았지만 묘하게 걸리는 말투였다. 너 요즘 나 보면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반사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처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날처럼 또 놀라게 할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마라. 분명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가슴 쪽이 순간적으로 조여들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저 그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괜히 오해할 수도 있고. 처형은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더니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오해야? 난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 그 말 하나가 내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평소였다면 바로 부정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처형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리고 그건 처형에게 어떤 확신을 준 듯 했다. 그래, 나도 알아. 요즘 너 나 피하려고 하는 거. 그녀는 조용히 빨래를 접으며 덧붙였다. 그게 나 때문이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미 서로에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처형과의 거리감은 어느새 일상 곳곳에서 나를 흔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 가벼운 농담, 편한 말투, 스치듯 지나가는 눈빛들이 요즘은 모두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느껴졌다. 특히 그날 저녁.
비가 갑자기 쏟아져 나는 퇴근 후 젖은 우산을 들고 현관에 들어섰다. 그 순간 처형이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는지 신발을 신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우와, 너 완전 비 맞았네. 감기 걸리면 큰일인데. 평범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냥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묻어 있었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조금 맞았어요. 금방 씻으면 괜찮을 거예요. 처형은 살짝 고민하는 듯 하더니 우산을 들고 나를 살펴봤다. 잠깐 이리로 와봐. 이 상태로 그냥 씻으면 더 안 좋아져. 그리고는 허리에 묻은 빗물과 옷깃에 묻은 물을 조심스럽게 털어주기 시작했다. 손끝이 닿는 건 아니었지만 그 가까운 거리, 그 숨결이 닿을 듯한 간격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형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야. 너 요즘 혼자 지내느라 더 신경 못 쓰잖아. 누군가는 챙겨줘야지. 그 말은 내 마음을 괜히 흔들었다. 딱 그때 옆집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웃 부부가 우리 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손을 툭 떼듯이. 처형은 순간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 근처에서 희미한 씁쓸함이 묻어나는 걸 나는 놓치지 못했다. 잠시 후 처형은 조용히 말했다. 너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런 거야? 나는 말을 잃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작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괜찮아. 오해는 내가 풀면 되니까. 그 말, 그 미소, 그 분위기.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처형과의 관계가 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가장 강하게 느낀 순간은 그 다음 주말이었다. 원래라면 각자 바쁜 일정을 보내며 편하게 스쳐 지나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집안도 바깥도 그리고 우리 사이도. 처형이 아침에 내 방문을 두드렸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가 순간 당황하고 말았다. 처형이 들고 있던 건 커다란 액자였다. 벽에 걸고 싶었는데 혼자 들기엔 힘들다며 조심스레 부탁한 거였다. 이거 좀 위로 들어봐. 못은 내가 박을게.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도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내 심장은 이유를 모르게 빨라졌다. 액자를 잡은 채 서 있는데 처형이 못을 들고 내 옆으로 바짝 붙어 섰다. 말 한마디 없이 손을 뻗어 벽에 대고 못을 톡톡 건드리며 위치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등이 아주 살짝 내 팔과 스쳤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스침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들키지 않으려 숨을 억지로 들이켰다. 처형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긴장했어? 내가 망치질 한다고 겁나는 거야? 나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다. 아니요. 그냥 액자가 무거워서요. 처형은 못을 받고 난 뒤 내 손 위에 얹힌 액자를 살짝 만졌다. 떨어질까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그 거리감이 너무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내가 고개를 조금만 돌렸어도 처형의 눈을 바로 마주칠 거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있잖아. 우리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처형은 갑자기 웃는 얼굴로 얼버무릴 수도 있었다. 그냥 농담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난 내가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리감,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였나 싶기도 하고 나는 말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이 묘한 분위기를 흩뜨리지 않고 그렇다고 잘못된 의미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잠시 고민 끝에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형이 불편하다면 조심할게요. 처형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불편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조심하면 그게 더 신경 쓰여. 그 말은 멀리서 조용히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 못하는 거리. 가깝고 싶은데 가까워져선 안 되는 관계.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었다. 액자를 걸어놓고 난 뒤 처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방 안에는 우리가 만든 침묵만이 길게 퍼져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처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전에는 아니랬잖아. 나는 순간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하나에 심장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어떤 거요? 처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얼굴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엔 나랑 마주쳐도 그냥 편하게 웃고 농담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마치 무슨 선을 넘을까봐 내가 더 조심하는 것 같아. 나는 당황했다. 그녀가 직접 그런 말을 꺼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였다. 그게 처형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자 처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불편한 건 나도 아니야. 근데 내가 자꾸 나를 조심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긴장이 분명히 있었다. 처형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거실로 걸어가 앉았다. 그러고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줄래?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대답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녀의 질문은 너무 다이렉트했다. 너, 그날 일 때문에 그래?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밤, 내 허리를 부축해 일으켜주던 그 짧은 순간, 내가 정신없이 흔들렸던 그 시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숨을 들이켰다. 그날은 그냥 제가 놀라서 처형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다는 듯한, 그저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였다. 그래. 나도 놀랐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소파의 천을 천천히 문질렀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누르듯. 우리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생길 줄은 솔직히 생각 못했거든. 나는 숨을 멈췄다. 처형이 직접 분위기를 언급한 게 믿기지 않았다. 근데 처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분위기를 일부러 만든 건 아니야. 오해하게 하려던 것도 아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감이 왔다. 처형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 둘 다 조금 힘든 시기라 감정이 예민해졌던 것뿐이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단정도 짓지 않았다. 마치 확실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느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저는 처형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오해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자 처형은 잠시 입술을 다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솔직해지려는 사람처럼 한마디를 꺼냈다. 오해를 꼭 나쁜 걸로만 볼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은 순식간에 공기를 바꿔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형 역시 그 뒤로 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분명하게 느꼈다. 우리가 단지 전처의 언니와 전처의 전남편이라는 관계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는 소리만 들렸고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집안의 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작업했던 서류를 정리하느라 식탁에 앉아 있었고 처형은 티포트를 데우며 가끔씩 내 쪽을 힐끔 바라봤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피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상한 경계 위에 서 있다는 사실. 티포트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를 때 처형이 조용히 말했다. 차 마실래? 잠도 못 잘 것 같아 보여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형이 찻잔을 2개 꺼내놓고 내 앞에 하나를 밀어놓는 순간 그녀의 손등이 거의 내 손에 닿을 뻔했다. 단 1cm도 안 되는 거리. 그 작은 간격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느껴졌다. 나는 괜히 손을 살짝 뒤로 빼며 말했다. 감사해요. 그러자 처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확신도 어떤 망설임도 섞여 있었다. 둘 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처형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잖아. 우리가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지 나도 잘 알아. 그 말에 나는 괜히 긴장이 올라 잔을 내려놓았다. 처형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우리 둘이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니잖아. 그날도 그냥 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뒤에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조금 의식하게 된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그 말, 그 진심, 그 조심스러움. 마치 지금 한 발 더 내디디면 안 된다는 걸 둘 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어쩌면 이미 한 걸음은 내디뎠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직감이 스쳤다. 나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처형이 불편하면 제가 조금 거리를 둘게요. 그러자 처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불편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멀어지는 게 더 싫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손 쪽으로
살짝 손을 뻗었다가 일시엠 앞에서 멈추었다. 절대 닿지 않았다. 그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녀는 손을 공중에 멈춰 놓은 채 작게 웃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하잖아. 우리 둘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을 인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애매함 속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감정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도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밤이었다. 그리고 나는 잠들기 전 아주 또렷하게 깨달았다. 이 관계는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이전과 똑같지도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었다. 처형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나 역시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다. 분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은 말없이 자라기도 하니까 나는 하루가 지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괜히 크게 와 닿았고 조그만 스침조차 오래 기억에 남았다. 처형 역시 눈치를 못 챌 리 없었다. 가끔은 일부러 피하는 듯 했고 가끔은 조금 더 천천히 말을 걸어왔다. 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서기엔 이미 너무 많은 마음이 쌓여버린 자리. 결국 이 관계의 다음 장을 여는 건 시간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내리는 선택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 하나 사이에 놓인 두 사람이 이대로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될까요? 조금은 아슬아슬하고 조금은 외로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펼치는 힘이 됩니다.